그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구했고 나는 그의 인생을 파결지어 그날 밤 나무꾼 정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것이 행운이 아니라 평생을 바꿔놓을 저주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폐사당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 정석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2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40은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거친 손등에는 도끼질로 생긴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해진 무명옷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살갗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휘익. 바람이 울부짖으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고 눈발은 마치 수천 개의 하얀 창날처럼 정석의 얼굴을 후려쳤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움켜쥔 채 폐사당의 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듯 열렸습니다. 사당 안은 바깥보다 더 으스스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적어도 바람은 막아주었습니다. 정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늘도 나무 한 짐밖에 못 팔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정석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마을 어귀에서 구걸하며 자랐습니다. 10살 때부터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서 팔았지요.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작은 움막 하나를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지 정석이라고 불렀고 장가도 못 간 그는 혼자 산과 마을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왔던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쿠웅. 사당의 낡은 기둥이 삐걱거렸고 정석은 무릎을 꼭 껴안으며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당 구석 신상이 놓여 있던 제단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요란하게 뛰었지요. 혹시 산짐승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르르.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였지요. 정석이 용기를 내어 제단 뒤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우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지요. 새하얀 털을 가진 그 여우는 보통 여우보다 2배는 커 보였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꼬리가 9개였습니다. 파르르. 9개의 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석은 곧 깨달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가 다쳤다는 것을 말이지요. 구미호의 앞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새빨간 피가 하얀 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는 정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너 다쳤구나. 정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민 때문이었지요. 구미호가 낮게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난 해치지 않을 거야. 그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을 주막집 주인이 쌀쌀하니 이거라도 먹으시게라며 준 보리떡 2개가 들어 있었지요. 정석은 그중 하나를 구미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구미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금빛 눈동자로 정석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지요. 정석은 자신의 허름한 저고리를 찢어 긴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구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있어. 피를 멈춰야 해. 으리렁. 구미호가 다시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길은 부드러웠지요. 마침내 그가 구미호의 상처에 천을 감았을 때 구미호는 기묘하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 됐어.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정석이 물러나자 구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석을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는 경계심이 조금 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여전히 사당 밖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정석은 구석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미호와의 거리는 대략 서너 발짝 정도였지요. 그는 남은 보리떡 하나를 반으로 쪼개어 절반을 입에 넣었습니다. 오독오독 거친 보리 알갱이가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굶지 않을 테니까요. 너도 나처럼 갈 곳이 없구나. 정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구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9개의 꼬리를 천천히 몸에 감으며 눈을 감았지요. 그렇게 사내와 영물은 눈보라 치는 한밤중에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석이 눈을 떴을 때 눈보라는 그쳐 있었습니다. 사당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 속을 가로질렀고 바깥에서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석은 몸을 일으키며 제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9개의 꼬리는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지요. 구미호는 눈을 뜨고 정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졌니? 정석이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구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사람 말을 알아듣는구나. 구미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앞다리에 감긴 천 조각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피는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정석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보리떡 반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그는 보리떡을 구미호 앞에 놓았습니다. 구미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보리떡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입으로 아물아물 뜯어 먹기 시작했지요. 정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다친 적이 있었어. 10살 때였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지. 다리가 부러졌고 나는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울었어. 정석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했어. 그분이 나를 업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셨지. 덕분에 살았지.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돕게 되어 있느니라. 그것이 하늘의 이치니라라고. 구미호는 보리떡을 다 먹고 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에 무언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하지만 정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힘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괜찮겠니? 정석이 물었습니다. 구미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내와 영물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석은 매일 아침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저녁이면 폐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구미호를 위해 산나무를 캐왔고 때로는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왔지요. 구미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정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이 사당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도끼를 든 손은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늦었구나. 정석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구미호는 정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드러운 꼬리 하나로 정석의 손을 감쌌지요. 신기하게도 꼬리가 닿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의 통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곳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지요. 몇 분이 지나자 손은 마치 다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미호는 꼬리를 거두며 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다. 정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존재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미호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사당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지요. 때로는 정석이 잠들면 구미호는 자신의 꼬리로 그를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9개의 꼬리는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따뜻했지요. 정석은 점점 더 많은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베어온 나무는 다른 나무꾼들의 것보다 단단하고 결이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투어 그의 나무를 샀지요. 정석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새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은 곧 시기로 변했고 시기는 마침내 탐욕이 되어 어둠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내는 정석의 나무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인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정석이 구미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뒤로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마치 내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이야. 구미호는 대답 대신 9개의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사르르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이 퍼졌지요. 하지만 정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요즘 정석이 너무 잘 되지 않나? 맞아. 뭔가 이상해. 거지 같던 놈이 갑자기 돈을 벌다니. 혹시 산에서 보물이라도 찾은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요물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자들이 정석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마을 악한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사내였습니다. 이마에 7개의 점이 있어 칠성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의 본명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턱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갚지 못하는 이들의 땅과 집을 빼앗아 왔습니다. 칠성이는 요 며칠 정석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 칠성이는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습니다. 거지 같던 놈이 갑자기 좋은 나무만 골라서 베어온다? 말이 안 돼. 분명 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는 부하 둘을 불렀습니다. 너희 정석이를 미행해. 어디서 나무를 베는지, 어디서 자는지 다 알아내. 예, 형님. 부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형님, 알아냈습니다. 어디서 자더냐? 산속 폐사당입니다. 그런데 부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뭐야? 빨리 말해. 칠성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사당 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데 마치 달빛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우, 혹시 구미호? 그는 옛날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구미호는 천년을 산 여우로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구미호의 꼬리는 엄청난 영역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손에 넣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전설도 있었지요. 크크크. 그래서 정석이 놈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거구나. 칠성이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좋아. 내일 밤 우리가 직접 가자. 정석이 놈을 제압하고 그 구미호를 잡는 거야. 하지만 형님, 구미호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다친 구미호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게다가 우리한테는 이게 있잖아. 칠성이는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전에 퇴마사한테서 훔친 거야. 이걸 쓰면 어떤 요물이든 제압할 수 있다고 했어. 부하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석은 평소처럼 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미호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개의 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황금빛 눈동자는 사당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야?
정석이 물었습니다. 구미호는 낮게 으리렁 소리를 냈습니다. 경고의 소리였지요. 정석은 긴장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단단히 움켜쥐며 사당 입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과당 사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칠성이와 그의 부하 둘이 횃불을 들고 들어왔지요. 칠성이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정석아. 칠성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정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 하긴, 내가 숨기고 있는 보물을 가지러 왔지. 칠성이는 구미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게 구미호로구나. 크크크, 소문대로네. 저 꼬리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으르렁. 구미호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고 황금빛 눈동자가 붉은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건드리지 마. 정석이 도끼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미친놈아. 칠성이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 정석은 도끼 자루로 부하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이 자식이. 칠성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둘이서 저놈을 제압해. 나는 구미호를 잡을 테니. 다른 부하가 곤봉을 들고 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석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힘에서 밀리기 시작했지요. 퍽, 쾅. 결국 정석은 곤봉에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으윽,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정석은 바닥에 쓰러진 채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 가.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석 앞으로 다가와 그를 지키듯 앞을 가로막았지요. 9개의 꼬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펼쳐졌습니다. 크크크, 감동적이네. 칠성이가 비웃으며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 그는 부적을 높이 들어 올리며 주문을 외쳤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요물을 제압하소서. 부적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구미호를 향해 날아갔지요. 쾅. 구미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9개의 꼬리가 축 늘어졌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안 돼. 정석이 절규했습니다. 칠성이는 구미호에게 다가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꼬리만 있으면 돼. 크크크. 그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쿠르릉.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칠성이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당 천장 너머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지요. 뭐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번쩍. 번개가 사당 주변을 강타했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사당의 오래된 기둥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지요. 구미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천년을 산 영물을 제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미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다시 한번 붉은빛으로 변했고, 이번에는 그 빛이 더욱 강렬했지요. 으르르르.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이와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구미호의 몸에서 은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끝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올랐지요. 정석은 쓰러진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구미호가 천천히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털이 빛으로 변했고 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구미호는 사람보다 2배는 큰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신령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지요. 도망쳐.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휙. 구미호의 꼬리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가 칠성이의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으악. 칠성이는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쾅.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부하 둘도 다른 꼬리들에게 붙잡혀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으르르. 구미호가 입을 크게 벌리자 그 안에서 푸른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불길은 칠성이와 부하들을 향해 날아갔지요. 으아악. 비명이 사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몸을 감싸며 무언가를 빼앗아 갔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사라졌습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구미호는 천천히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9개의 꼬리가 다시 부드럽게 몸에 감겼고 황금빛 눈동자도 원래의 차분한 빛을 되찾았지요. 구미호는 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석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미안해. 정석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널 지키지 못했어. 구미호는 대답 대신 자신의 꼬리 하나를 정석의 상처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지요. 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구미호는 정석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칠성이와 그의 부하들은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그 뒤로 칠성이와 부하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빼앗았던 땅과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지요.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이 사건 이후 정석과 구미호의 평화로 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석은 여전히 나무를 하러 산에 갔고 구미호는 사당에서 그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구미호의 눈빛이 점점 더 슬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이 사당으로 돌아왔을 때 구미호는 사당 밖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석이 물었습니다. 구미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구미호가 말을 했습니다. 정석.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것 같았지요. 정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말을 할 수 있었어. 천년을 산 구미호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미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요. 오직 진심을 나눌 사람에게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규율입니다. 정석은 천천히 구미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구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난다고? 왜 여기 있으면 안 돼? 저는 본래 깊은 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 하늘이 저를 벌할 것입니다. 구미호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게다가 저 때문에 당신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칠성이 같은 자들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상관없어. 정석이 소리쳤습니다. 난 널 지킬 수 있어. 제발. 가지 마. 구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석,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 주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봐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요물입니다. 인간과 요물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준 존재야. 너는 내 친구야. 아니, 가족이야. 구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당신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구미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미호는 9개의 꼬리 중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쏴. 꼬리가 빛으로 변하더니 작은 구슬이 되었지요. 은빛으로 빛나는 그 구슬은 마치 작은 달 같았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구미호가 구슬을 정석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여우 구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평생 건강하고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 구슬을 하늘을 향해 던지세요. 그러면 제가 달려올 것입니다. 정석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움켜쥐었습니다. 정말 꼭 가야 해? 예. 구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호는 정석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가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석. 안녕. 정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구미호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당 밖으로 걸어 나갔지요. 달빛이 구미호를 비췄습니다. 9개의 꼬리 아니, 이제는 8개의 꼬리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구미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석은 사당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구미호도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휙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여우구슬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구미호가 떠난 뒤 정석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구슬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구미호가 남긴 축복 때문이었을까요? 정석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베어온 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지요. 거지 정석이라는 별명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정석 나무꾼이라고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석은 이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움막이 아닌 제대로 된 기와집이었지요. 마당에는 감나무도 심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정석은 매일 밤 여우구슬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니?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구미호의 약속을 믿었으니까요. 2해가 지났습니다. 정석은 이제 마을에서 작은 나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베어온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꾼들의 나무도 사서 팔았지요. 공정한 가격과 정직한 거래로 그의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습니다. 젊은 과부 해월이라는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빈집 하나를 내주었지요. 정석은 해월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지요. 도와드릴까요? 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월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혼자였어요. 도움을 받으며 살았지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해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석은 해월과 그녀의 아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나무를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쌀을 나눠 주었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해월은 점점 정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정석과 해월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정석은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월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해월의 아들은 정석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석은 마침내 가족을 얻었습니다. 고마워. 어느 날 밤 정석은 여우구슬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여우구슬이 잠깐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석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무 가게는 번창했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돈을 썼지요. 해월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고, 해월의 아들은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정석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면 구미호가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정석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옛날에 그 폐사당 앞에 도착해 있었지요. 사당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정석은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오랜만입니다. 정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당 구석, 제단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는 은빛으로 빛났고 눈동자는 황금빛이었지요. 너, 구미호? 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입니다. 정석은 여인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너야? 어떻게?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을 때 다시 만나겠다고. 구미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행복해졌지요. 가족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도 되었고, 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요. 구미호가 정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깊은 산속에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지요.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랐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정석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다시 떠날 거야? 정석이 물었습니다. 구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머물 수 있습니다. 정말. 예. 하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선행과 진심 덕분에 저는 이제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요. 정석은 기쁨에 겨워 구미호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예. 하지만
구미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령스러운 능력은 없지요. 그저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상관없어. 정석이 소리쳤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넌 내 소중한 친구야. 가족이야. 구미호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정석은 구미호를, 아니 이제는 은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이분은 제 먼 친척입니다. 정석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월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아이들을 잘 돌봐주었지요. 해월도 은월을 좋아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을 데려오셨네요. 해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월 언니는 마치 천사 같아요. 정석은 두 여인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석의 나무 가게는 마을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유명해졌고, 그는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지요. 정석은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여러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지요. 정석 나리는 정말 성인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정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은월은 항상 정석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지요. 비록 신령스러운 능력은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석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미소는 따뜻했지요. 어느 봄날 정석은 은월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옛날의 그 폐사당까지 걸어갔지요. 사당은 이제 수리되어 깨끗했습니다. 정석이 돈을 들여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정석이 말했습니다. 예. 그날의 눈보라가 아직도 기억나요. 은월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전히 외롭고 가난한 나무꾼이었겠지. 정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야. 은월은 정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석.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나야말로.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당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요. 행복하니? 정석이 물었습니다. 예. 너무나 행복해요. 은월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정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그로부터 몇 년 뒤 정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은월이 손을 잡고 있었지요. 사랑했어요.
정석. 은월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정석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 정석이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집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여기 선한 마음을 가진 나무꾼이 잠들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갚았고 그의 따뜻함은 영원히 이 마을에 남으리라. 은월은 여전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정석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매년 정석의 기일이 되면 그녀는 폐사당으로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눈보라 치던 밤을 떠올리듯이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이제 작은 도시가 되었고 정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정석과 은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그 나무꾼은 눈보라 치는 밤 산속에서 다친 구미호를 만났지요. 나무꾼은 구미호를 돌봐주었고 구미호는 그 은혜를 갚았답니다. 그렇게 두 존재는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구미호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떤 이는 정석이 죽은 뒤 구미호도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어떤 이는 구미호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 마을에서 평생을 살다 갔다고 하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 하지만 중요한 건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거란다. 정석처럼 다른 일을 돕는다면 언젠가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의 산속 어딘가에는 폐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사당은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요. 아무도 손대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사당 주변에서 은빛 여우 한 마리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하얀 여우. 그 여우는 사당 앞에 앉아 달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조용히 사라진다고 하지요. 마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